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심연 속에서 만약 우리가 단 한 가지만은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죽음만이 가득한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어려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 한정신과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들에 깊은 통찰과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인간 정신이 가장 잔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생존을 넘어선 희망을 발견하는지 알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유럽 대륙에는 끔찍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촉망받는 신경정신과 의사로 이름을 알리던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도 그 검은 그림자는 예외 없이 드리워졌죠. 그는 이미 정신과 의사로서 확고한 명성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가족을 둔 행복한 가장이었지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던 그의 삶은 나치의 잔혹한 손길 앞에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행복과 자유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는 곧 닥쳐올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했죠. 1942년 프랭클 박사와 그의 가족은 강제로 기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익숙한 풍경과 함께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죠. 좁고 어두운 화물칸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은 알 수 없는 목적지로 향하는 끔찍한 여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별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의 심장을 끊임없이 옥죄었을 겁니다. 얼마 후 열차는 덜컹거리며 멈춰섰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 중 하나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입구에는 엘베게이체팔야이, 즉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섬뜩한 문구가 걸려 있었죠. 이 문구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고 절망만을 선사하겠다는 나치의 비웃음이자 잔인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용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졌고 빅터 프랭클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과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만날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헤어짐이었죠. 모든 소지품은 빼앗겼고 머리카락은 강제로 삭발당했으며 개인의 이름 대신 그저 숫자가 새겨진 수용소 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철저히 말살되고 그들은 그저 강제 노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죠.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강도 높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쥐꼬리만 한 배급량으로는 굶주림을 면할 수 없었죠. 추위와 질병,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과 다름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쓰러져갔지만 프랭클 박사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쓰러져가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기어이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한 명의 정신과 의사였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죠. 자신에게 닥친 극한의 고통을 단순한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찰하는 학자처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물론 주변 동료 죄수들의 심리적 반응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본능이 발현되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려 했죠. 사실상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심리학 실험의 피험자이자 동시에 관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떤 이들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조차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가령 강제 노역 중 잠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황홀한 석양의 붉은 빛 속에서, 혹은 차가운 수용소 담장 틈새로 날아든 한 마리 새의 지저김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평온을 찾곤 했죠. 이러한 순간들은 프랭클 박사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갈구하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앙상한 손으로 몰래 낡은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병동에서 고통받는 동료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어주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강인함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버텨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자신의 작품이나 연구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조차 그들을 지탱하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만큼이나 강력한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기어이 뻗어나가는 식물의 줄기처럼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생명의 힘과 같았죠. 그는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환경이 오히려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과연 인간에게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통을 단순한 절망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의 지적인 호기심은 그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희미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프랭클 박사는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 정신의 경이로움 앞에서 깊은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몸소 깨달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위안,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 혹은 그저 고통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강력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고통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려는 그의 내면의 여정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였죠. 아무도, 심지어 나치조차도 빼앗을 수 없었던 인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자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 단 하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자유가 남아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과 비극에 대해 스스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었죠.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반응과 마음가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나치조차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본래의 이름 대신 차가운 번호로 불렸고, 사랑하는 가족과 애써 모은 재산은 물론 입고 있던 옷가지와 머리카락까지도 무자비하게 박탈당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랭클 박사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육체가 쇠약해진다 해도 내면의 세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엄연한 진실 말입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 결정적인 깨달음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없는 절망에 빠져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가장 작은 선이나 희망의 불씨라도 지키려 처절하게 애썼죠. 몰래 빵 한 조각을 나누거나 낡은 천 조각에 희미하게 시를 써 내려가는 행위,
혹은 밤하늘의 웅장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잠시나마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몸짓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본연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희망,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뜨거운 그리움, 그리고 고통 속에서조차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굳건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생존 동력이 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 사랑하는 아내 티리에게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희망은 가장 밝고 커다란 등불이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상상하고 아내에게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은 차갑고 척박한 수용소 바닥에 앉아있을 때조차 그의 내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문득 떠오르는 가족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붙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지옥에서 잠시 벗어나 훼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온전히 되찾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선택의 자유가 바로 프랭클 박사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굳건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자신을 진정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으며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몰래 전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끝까지 찾는다면 어떤 역경과 절망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라는 허황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라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려는 치열한 내면의 분투였습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깨달음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의미와 목적을 향한 근원적인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 깊고 성숙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숭고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고통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그를 살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동시에 훗날 인류에게 전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메시지의 굳건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수용소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고 빅터 프랭클은 꿈만 같던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았죠. 몸은 수용소를 벗어났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곳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고, 이는 또 다른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뒤에는 애 자신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생존자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고통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라는 지혜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인간 정신의 본질을 관찰하며 얻었던 모든 경험과 통찰을 엮어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는 독자적인 심리 치료법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며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담은 치료법이었죠. 그의 로고테라피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철학을 강연했고, 그가 아우슈비츠의 지옥 속에서 써내려간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불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 극복기를 넘어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인간 정신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의 깨달음은 비단 수용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유효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속에서도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이 곧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불안과 도전 앞에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조차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결국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나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